안녕하세요. 현동주사입니다. 전에 배열 강의에 이어서 컬렉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배열은 크기가 고정되어 있으면 이제 변경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컬렉션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존 배열은 처음 크기를 선언하면 변경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컬렉션은 자유자재로 크기를 변경이 또 가능하고 값을 추가도 할 수 있고 값을 제거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컬렉션에 대해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컬렉션 종류로는 스택, 큐, 해시 테이블, 딕셔너리,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 그리고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레이 리스트, 해시 테이블, 딕셔너리, 스택 큐. 일단 어레이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냥 리스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려면 일단 얘를 유징에서 시스템 컬렉션을 선언해 줘야 되거든요. 자, 얘를 만약에 주게 되면, 자, 일단 선언해 볼게요. 얘를 만약에 지금 에러가 안 나잖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지우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여기 유징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기능이 어레이 리스트고요. 오늘 아까 다 설명한 어레이 리스트, 해시 테이블, 딕셔너리, 스택 큐 전부 다 컬렉션이 선언되어 있어야지 유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바로 사용법부터 알아볼게요. 어레이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점 add를 해줘서 값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 2, 3, 4, 5 됐죠? 얘를 한번 디버그를 찍어 볼게요. 자, 어레이 리스트 점, 얘는 이제 렌즈가 아니고 카운트를 써줘야 돼요. 카운트를 쓰고 풀풀, 그리고 디버그 로그 한번 값을 볼게요. 어레이 리스트에 이제 인덱스를 넣어주면 값이 어떻게 찍히는지. 자, 예, 1, 2, 3, 4, 5가 찍혔죠? 자, 그냥 add만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값을 하나 지울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remove를 사용하면 됩니다. 해당 지우고 싶은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3을 지웠잖아요. 그럼 1, 2, 4, 5가 나올 거예요. 네, 값이 사라졌죠. 3이 1, 2, 4, 5가 했죠. 지우는 방법에는 remove도 있고 remove at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해당 인덱스를 넣어서 지워주는 거예요. 제가 얘를 값을 바꿔서 해볼게요. 6, 7, 8, 9, 10. 자, 8번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add가 0번, 1번, 2번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번을 넣어주면 인덱스 값을 8의 값이 지워지게 될 겁니다. 네, 8의 값이 지워졌죠? 이렇게 지우는 방법도 있고,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remove range. 자, 초기 인덱스를 정해주고 1번 정해주고 지워주고 싶은 라스트 인덱스, 마지막 인덱스까지, 만약에 9번까지 지워주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3을 넣어주면 7, 8, 9 이 세 가지 값이 지워집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7, 8, 9가 지워지고 60이 남았죠. 이렇게 값을 지울 수 있고, 뭐 지우는 거 외에도 값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 유무도 이제 트루펄스를 반환하거든요. 여기서 만약 7이 있냐 없냐 체크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true를 반환하게 될 거예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true가 찍혔죠. 그러면 만약에 없는 값을 넣어 볼게요. 11. 그러면 당연히 값이 안 찍히겠죠. 펄스. 네, 펄스를 반환합니다. 예,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또 알려준다면 이제 클리어. 한 번에 다 지우고 싶다. 그러면 전체 다 지워버리면 기존 값이 애드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디버거 하나도 안 찍히게 될 겁니다. 네, 값이 없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서트 가장 지금 알려드린 건 좀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린 거거든요.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일단 마지막으로 인서트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넣고 싶은 인덱스를 값을 넣어주고 싶은 인덱스를 미리 넣어주고요. 그 뒤에 값을 넣어줍니다. 넣고 싶은 값을. 그러면 이제 0번 인덱스에 6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이 들어가겠죠. 12가.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값이 들어갔죠. 자, 이게 어레이 리스트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스트랑 어레이 리스트랑 둘이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는 형을 선언을 안 하잖아요. 근데 리스트는 형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넣고 싶은 값에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2도 넣을 수 있었고, 이렇게 스트링 값도 넣을 수 있고, 이게 가능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값이 넣어도 에러가 안 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값이 에러가 안 나죠. 근데 리스트를 사용하면 에러가 납니다. 자, 어떤 에러가 날까요? 스트링 형식을 넣지 말라는 거죠. 인트 형식으로 선언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리스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조건 인트 형식을 넣어줍니다. 사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얘도 똑같이 리스트 카운트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서 카운트를 가져올 수 있고, 자, 똑같이 이제 값을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값이 들어갔죠? 자, 일단 이 둘의 차이는 형을 넣냐 안 넣냐 차이인데, 그러면 편하게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면 되지 뭐하러 리스트를 사용하냐? 속도의 차이입니다. 일단 형이 선언되어 있으니까 미리 알 수 있어요. 얘는 인트가 들어온다는 거를. 근데 어레이 리스트는 지금 형이 선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형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어낼 때도 이제 찾아서 풀어내야 되고, 그만큼 작업이 한 번 더 있는 거죠. 이게 좀 약간 중급자 이제 수준으로 가면 박싱이라고 하는, 박싱 언박싱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강의하게 될 건데, 그 개념과 비슷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단 한번 적어 놓을게요. 리스트는 속도가 빠르고 어레이 리스트는 형을 따로 선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 그럼 웬만하면 리스트 쓰는 게 낫겠죠? 뭐 근데 편리하게 쓰고 싶으면 어레이 리스트 쓰는 것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설명을 끝냈고요. 다음은
해시 탭과 딕셔너리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시 테이블부터 알아볼게요. 자, 얘는 무엇이냐? 자, 얘는 일단 키값과 밸류 값이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제로 보여드려야지 이제 좀 설명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오브젝트 키 그리고 오브젝트 밸류. 자, 여기다가 해당 키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밸류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밸류는 이제 2가 되겠죠. 밸류를 넣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밸류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를 사용할 때 기존에는 리스트나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를 가져와서 사용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이제 키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키값을 넣어줘서 값을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value라는 스트링 값을 가져올 겁니다. 네, value라는 스트링 값을 가져왔죠. 이렇게 키값으로 접근해서 그 해당 value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얘도 똑같이 리무브나 뭐 그런 클리어나 그런 게 다 가능하고요. 자, 리무브도 있고 그리고 리무브 할 경우 이것 좀 알려드려야겠네요. 자, 리무브 할 경우 해당 키 값을 그대로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얘는 기존에 해당 값을 넣어서 지웠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키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 밸류 값을 넣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알려드릴게. 뭐 그런 거 얘는 클리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키스라는 게 값이 있거든요. 얘를 가져오면 자, 어떤 값이 가져올지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찍히죠. 해당 키값들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해당 키값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렇게 카운트로 적으면 지금 한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한 개를 반환할 겁니다. 네, 한 개가 1이 들어가 있죠. 이게 해시 테이블이고요. 이제 해시 테이블과 연관된 딕셔너리. 자, 여기서는 자,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어레이 리스트하고 그 리스트의 차이 뭐라고 했죠? 형을 미리 선언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였죠. 똑같습니다. 얘도 미리 형을 선언할 수 있어요. 키 값의 형을 선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밸류 값의 형을 선언할 수 있고 그러면 얘도 이제 무조건 애들을 할 경우 선언된 이제 형태에 맞춰서 이제 값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만약에 1을 넣으면 이제 에러가 날 겁니다. 왜냐? 얘가 스트링으로 선언을 했는데 왜 인트를 쓰냐는 거죠. 자, 변화할 수 없다는 에러가 나오죠. 자, 그래서 얘도 당연히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뭐 사용법은 이제 동일하고요. 이제 똑같이 리무브도 있고 뭐 그리고 또 이제 키 값도 있고 뭐 카운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해셔리와 딕셔너리였고요. 뭐 당연히 둘의 차이는 아까 설명했듯이 똑같겠죠. 선언을 먼저 했으니까 속도가 빠르고 얘는 이제 당연히 느리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똑같이 딕셔너리는 속도가 빠르고 해시 테이블은 제가 오토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Q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Q. 얘는 이제 형을 선호할 수 있고 형을 선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형을 선호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 값을 넣을 거고요. Q를 선호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예제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한번 제가 그림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런 네모난한 표가 있고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단 Q는 선입선출이라는 선출 자, 먼저 들어간 애가 먼저 빠져나온다는 의미고요. 자, FI, FO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값을 넣어주고, 자, 여기에 값이 들어갑니다. 1번 들어갔고요. 그리고, 자, 2번이 계속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3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4번이 들어갈 거고. 자, 그리고 이게 unQ라고 합니다. unQ. 그리고 DQ. unQ, DQ라고 하는데, 자, unQ를 하면 값이 계속 뒤에 추가가 돼요. 그리고 빠져나올 때는 맨 마지막에 넣었던 놈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가 1번을 먼저 넣었으니까 1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이 나오고, 3번이 나오고, 4번이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Q고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nQ. 자, 여기서 1을 넣었어요. 그리고 DQ를 한번 해볼게요. 자, DQ.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값을 찍어 보면요. 자, 이렇게 세 개를 해보면 설명한 대로 나올 거예요. 1번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1번이 먼저 찍히고, 그 다음 2번이 찍히고, 3번이 찍힐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스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사용법도 똑같습니다. Q랑. 이제 기능이 다른 거고요. 사용법은 같아요. 저도 이번에도 평을 선호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얘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번 그림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이런 글라스 같은 거를 하나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값을 넣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먼저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1, 2, 3, 4가 쌓이는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들어간 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1번을 먼저 넣었으면 1번부터 나왔는데, 얘는 맨 마지막에 들어간 애가 4번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택이고요. 후입 선출 LIFO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네. 근데 좀 보다 보면 이해 금방 가실 거예요.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푸시라는 이제 메소드를 사용하거든요. 푸시로 1, 2, 3 넣어볼게요. 그리고 빼낼 때는 팝을 사용합니다. 팝을. 팝.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한 대로 나오겠죠. 마지막에 넣은 3, 2, 1 순으로 나오겠죠.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3, 2, 1 순으로 나왔죠. 자, 메모를 한번,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이니까 제가 메모를 한번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 다뤘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적어 보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